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피핀 대제와 오토 이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핀 대제는 777년 4월 아연에서 칼로스 대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초기에는 칼로만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지만 780년 4월 15일 로마에서 교황 하드리아노 1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국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피핀이라는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런 생애 초기에 파비아에 거주하면서 코르비 수도원의 수도사인의 아달 하르트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15살 때 791년 악발족과 전쟁을 단행한 아버지 곁을 따라다가 군견들을 맡아 드라고 교육으로 진입해 판노냐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원적은 색선인들의 반란으로 인해 도중에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피핀 대제는 여전히 이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않는 베네벤트 공국의 대공 그리말드 3세를 굴복시키기 위해 베네벤토로 쳐들어갔습니다. 각지를 약탈했지만 베네벤토 공작에 실패했습니다. 795년 프리올리 빙급 하인리와 슬라비치 공자가 보이노미르를 다루방 건너편으로 발견해 반지 모양으로 지어진 악바르 요시를 공격에 함락시켰습니다. 이듬해 피핀이 진정하여 두 번째 반지 요시를 정복하고 악바르족을 확실히 제압하였습니다. 이때 챙긴 막대한 진입을 아헨에 있는 아버지에게 반했습니다. 러시아의 오파 왕을 포함해 프랑크 왕국의 우호적인 외국 군주들에게도 배포하였습니다. 익명의 중세 시인은 그가 악바르족을 물친 것을 기념하는 시 피핀 왕의 악바르 승리에 대한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797년 피핀은 바이에른 로마르드 부족과 힘을 합쳐 슬라브인의 영역을 흑폐화시켰습니다. 뒤이어 799년 아버지의 잭슨 원장에 동행하였습니다. 800년 피핀은 아버지로부터 베네벤토 공장을 재차 지시받았습니다. 동로와 제국의 지원을 받은 그리말드 3세의 결자적 황제로 실패하였습니다. 802년 카를로스 1세의 결혼 제안을 궁정적으로 검토하던 동로마 여제 이리니가 폐위되었습니다. 이까 프로스 1세가 새 황제를 즉위하였습니다. 이에 카를로스 대제는 806년 전쟁을 선포하고 아들 피핀에게 전쟁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동로마 함대 지휘관 니키나스가 북부 아드리아에 나타났을 때 해군이 없었던 그는 제대로 된 제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타예스는 달마티아를 순조롭게 통제한 뒤 베네치아 석호를 연이어 확보하고 그 지역의 최고 본로인 어벨리우스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피핀은 니카다스와 평화협력을 맺고 그들이 807년 여름에 콘스탄티노플리스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은 니케포로스 1세와 칼로스 대제 모두 승인을 거부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809년 게팔로니아 공작 파울로스가 또 다른 함대를 베네치아 해역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에 코마케오의 프랑크군이 항전하였습니다. 동로아군은 다소의 피해를 입고 새로운 합의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베네치아 측 서로에 따르면 피핀은 이 시점에서 베네치아 주민들이 동로마 해역과 내통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베네치아를 급습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석호로 피신하자 그런 넓은 바다에서 남쪽 석호로 진입하여 석호를 보호하는 긴 머리탑을 건너 팔레스티나의 알베올까지 진입하였습니다. 물씨가 너무 낮아져 수많은 배가 좌초된다가 주민들이 결사적인 항쟁으로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하였습니다. 반면 프랑크 왕국 즉 연대기에 따르면 피핀은 성공적으로 베네치아를 공략하였지만
아드리아해 상류에 나타난 동로와 함대가 압박에 오자 철수했다고 합니다. 현재 베네치아 공격전을 치른 석호인 810년 7월 8일 피표는 돌렸네 밀라노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사르마르는 806년 디든호펜에서 사울을 대비한 제국 번화를 작성했는데 이에 따르면 피표는 바이에른과 이탈리아 남부 알레마니아 라테아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으면서 무급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여인과의 사이에서 작정자 또는 사생아인 베른하르트를 낳았습니다. 베른하르트는 폴라 수도원에 있다가 15살 때 아버지가 사망한 뒤 812년 할아버지를 칼로스 대제에 의해 이탈리아로 보내주 이탈리아 국왕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나 14년 1월 칼로스 대제가 사망한 후 유일하게 살아남는 적자 루드비쿠스 1세가 제국을 온전히 물받고 베른하르트를 인정하지 않는 의사를 온전하게 내비쳤습니다. 베른하르트가 이에 불복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프랑크 제국은 네로니 소령들의 힘을 줬습니다. 955년에 태어났습니다. 숙번 퀼린 대지국 브루노와 이보 환경인 마인츠 대지국 빌레름 볼산피마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의 우선권을 받기 위해 부왕 오토 1세는 961년 그를 독일 왕으로 선출하였습니다. 961년 5월 아연 대성당에서 왕권을 받았습니다. 967년 10월에 로마에서 교황 요한 13세에 의해 황제의 관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토 1세와 함께 공동 통치자가 됐지만 명물상의 지감뿐이었습니다. 오토 1세가 부흥할 때까지 주요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토 2세는 972년 4월 로마에서 동로마 제국 황제 요하니스 1세의 조카딸인 데오파노와 결혼하였습니다. 이때 포크를 비롯한 동로마의 식기 문화가 서유럽에 전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서유럽인들은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었다고 합니다. 오토 1세가 주도한 이탈리아 군사 원정에 참가한 다음 그는 독일로 돌아와 973년 오토 1세가 죽자 5월 17살의 나이로 진정한 황제가 되었습니다. 오토 2세는 독일 왕국에서 제국의 힘을 강화시키고 이탈리아로 깊숙이 진출한 보왕의 정책을 계속하였습니다. 로트링겐 러렌에서 봉기를 지휘한 다음 오토 2세는 독일 남부에서 공격에 처하였습니다. 바이에른 공자 하인리 2세가 수바벤 공장을 소유하는 것을 오토 2세가 거부하였습니다. 974년 하인리 2세의 어머니 유드티가 하인리 2세와 함께 오토 2세에게 대항하기 위한 음모에 가담하였습니다. 보헤미아 공국과 폴란드 영지 공작들, 브레이징 주교, 아브라함과 성직자들 전 황제 오토 1세의 통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들 역시 이 음모에 가담하였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발각돼 쉽게 진압되었습니다. 또한 오토 2세의 군대는 제국 황제의 힘을 실추시키려는 덴마크 국왕 하랄 1세 볼라타는 시도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황제의 영토 확장은 보헤미아인의 저항을 불러와 975년 바이에른 공국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에 오토 2세는 두 번째로 로타링기아의 질서를 회복하였으며 하인리 2세에게 레겐스부르크에서 보헤미아로 도망가라고 압박하였습니다. 바이에른 공국은 결국 수바벤의 공작 오토 1세에게 합당되었습니다. 977년에 오토 2세는 보헤미아로 다시 원정을 떠났습니다. 보헤미아의 볼레슬라우스 2세가 초기 충성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폴란드 대공 웨스국 1세 역시 항복하였습니다. 그동안 제국 지속에서 오토 2세는 영지와 특권을 회복하려는 대영주들의 야심을 거꾸로 하였습니다. 973년에는
아버지 오토 1세가 몰수했던 몽수와 르베이 땅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977년 스프랑코 앙고의 국왕 로테르트의 동생 사르를 로렌이 공작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공작력을 의기했던 스프랑코 왕을 매우 화나게 하였습니다. 오토 2세가 바이에난을 되찾으려는 하인리 2세의 시도를 저지한 이후 스프랑코 왕 로테르가 군사 2만 명을 동원하여 더트닝키아를 침략하였습니다. 5일 동안 아해를 점령하였습니다. 오토 2세는 우선 킬른가 작전을 포기하였습니다. 스프랑코 출신 오토 2세의 모고는 로테르의 편을 들고 부르고네에 있는 콘나트의 궁전으로 옮겼습니다. 978년 9월 오토 2세는 3만 명의 군대와 스프랑크 왕국을 침공하였습니다. 지난번 침공에 대해 보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별로 저항을 받지 않았으나 군대 내에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파리 공격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황제군의 후방 부대가 스프랑크의 공격에 무너졌습니다. 후에 스프랑크 왕과 평합장을 맺어 로테르는 노팅기아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였습니다. 오토 2세는 로테르의 아들 루이 5세의 권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오토 2세는 이태리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요한니스 1세의 암살 후 동로마 제국의 선임 황제가 된 바실리오스 2세는 서쪽 황제의 권위 아래 이탈리아의 전부를 가져가야 된다고 오토 2세를 설득하였습니다. 독일의 내정은 비리스 대수상과 작생공자 베르나트 1세가 맡게 되었습니다. 오토 2세는 아들 황후 바이에른의 오토 브롬스 매츠 베르셴부르크의 주교들 맞는 백정 및 남작들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황제는 알프스 산맥을 통과해 바비아에서 모호화하였습니다. 동시 노마의 상황은 혼란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선제 오토 1세가 손질했던 교황의 베네딕토 6세는 로마인들에 의해 산탄젤로 성에 감금되었습니다. 그곳에서 974년 선종하였습니다. 베네딕토 6세의 후계자를 채택한 대립대왕 보니파시오 7세는 콘스탄노폴리스로 달아났고 수트리 지구였던 베네딕토 7세가 교황이 됐습니다. 오토 2세는 981년 부활절에 베네딕토 7세 인도로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에 입성하였습니다. 오토 2세는 곧 로마 제국의 수도 서유럽의 모든 귀족들과 제후들이 참가하는 궁정을 설치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탈리아 본토의 아랍인들이 침입하는 것을 멈추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칠라 섬의 MRA 아부 알-카심의 침략 정책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980년 초에 오토 2세는 피사의 함대에게 자신을 도와 이탈리아 남쪽에 수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980년 9월 오토 2세는 이탈리아 남부로 진군하였습니다. 그러나 982년 칼라브리의 아랍인들에게 패배하였습니다. 베네치아를 신성로마 제국 영토로 삼으러 돌아가다가 983년 12월 7일 로마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황제 이후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 제암오제에 안정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오토 2세가 패배한 이후 대인적 바이킹의 침공과 슬라브인들의 침략으로 제국은 엘베강 동쪽의 영토를 상실하였습니다. 오토 2세는 죽기 전 베르나에서 제국의회를 소집해 아들인 오토 3세에게 산탄 제국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산 프랑코 왕국의 피핀 대저 오토 2세 황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자금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